안녕하세요, 토리양이에요. 오늘은 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우리나라 인구 3명 중에 1명이 겪고 있다는 비염. 최근에 미세먼지 문제가 더해지면서 비염 왕국이 되어버렸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저도 알레르기 비염이 심한 편이라서 수술을 받아야 하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약간 삐뚤 느낌? 사실 저는 10년 전에 미용적인 코 수술을 했었는데요. 혹시 비염 수술이랑 같이 코 재수술이 가능한지 여러 가지 궁금한 게 정말 많아요. 그래서 오늘 코 전문 성형외과에 가서 원장님하고 심도 있는 상담을 해볼 거예요. 안녕하세요. 제 코 안에부터 한번 진찰해 볼게요. 실리콘은 안 된다고 보여요. 그 연골 끝에 끝에만 귀여워. 끝에 하고 여기 막 깎고 그래서 비염은 없어 보이고 그래요? 망곡증은 좀 있고 아 그래요? 비중격 망곡증은 살짝 있죠. 그러면은 먼지 막 되게 많을 때나 그럴 때 막 기침 엄청 심해지고 막 콧물 나고 이러면은 정상적인 반응일 수도 있죠. 그래요? 사람은 이제 먼지가 많으면 이제 방어 기전이 생기는 거니까 당연히 기침하고 콧물 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정상적인 이제 방어 체계 우리 몸에. 일반 코 수술로 오는 비염을 잡을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죠. 우리가 이제 대부분 비염 수술을 같이 동반을 하는 거지. 물론 이제 비중격 연고를 사용하는 코 수술은 망곡증 같은 경우는 심하지 않은 거는 가끔 같이 교정이 될 수는 있죠. 근데 이제 귀연골로 하는 코 수술은 비염이나 망곡증이 교정이 되지는 않죠.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재수술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쨌든 연고를 했어도 재수술이 되기는 하죠. 지금 모양은 뭐 나쁜 편은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고. 네, 근데 좀 약간 조금 더 높이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렇죠. 좀 더 높일 수 있는 코기는 하죠. 그래요? 비중격 그것도 같이 치료가. 망곡증도 같이 교정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가운데 부분에다 지지대를 세울 때 비중격 연고를 이제 이렇게 대고 거기다 또 귀연고를 또 쌓고. 그래서 한 4mm 정도까지는 이제 어렵지 않게 높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에서 높인다면 이제 여기 이 정도가 이제 좀 더 높으면 되는데 지금보다 이제 많이 낮은 코는 아니니까 보통 실리콘 한 2mm 정도 더 높여도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기존 귀에 있는 것보다 좀 한 2mm, 여기도 한 2mm 더 높아야 되죠. 그러면서 이제 뒤에 휘어 있는 것도 같이 교정하면 되죠. 그럼 비염 수술은 어떻게 해요? 비염 수술을 이제 큰 틀에서 보면 이제 비중격 망곡증이랑 비염도 이제 같이 보기도 하는데 어쨌든 일반인이 알고 있는 비염 수술이라는 거는 좀 이제 정확하게 말해서는 비중격 망곡증 수술과 합의각계 축소라고 얘기해요. 주로는 이제 가운데 흰 거 말고 옆에 점막이 커지는 거. 이제 어쨌든 코막힘이잖아요. 비염 수술은 대부분 이제 코막힘 수술이라고 보기도 하는데 코막힘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 이제 코막히는 게 가운데 비중격이 휘어서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양쪽 옆에 이렇게 합의각계라고 튀어나온 살이 있는데 그게 이제 부어서 되는 경우도 있죠. 이제 그런 거 이제 부어는 거는 이제 추가적으로 망곡증 이외에 그 합의각계 축소라는 것도 따로 해야 돼요. 보통은 비염 수술했다 그러면 주로 그 두 번째 걸 얘기해요. 근데 비중격 망곡증도 뭐 뭉뚱그려서 비염 수술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럼 그게 왜 생기는 거예요? 그 비중격 망곡증? 비중격 망곡증은 그냥 선천적으로 생기는 거죠. 자라면서 코뼈는 덜 고만 자라는데 비중격은 더 자라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옆으로 이제 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이제 성장기 때 외상을 입으면 뭐 약간 이제 끝이 약간 이제 비중격은 여기 있는데 끝이
콧등이 약간 주저앉거나 그러면 이제 남자들은 이제 그래서 휘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이제 이쪽으로 충격을 받아서 안쪽도 같이 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여자들은 대부분 외상이 없다고 보면 선천적으로 자라면서 뭐 그렇죠 쉰 거죠. 과성장이라고 보기도 해요. 원래 이제 더 이상 자랄 수가 없는 공간인데 더 많이 자라려고 하다 보니까 있다고 보기도 하죠. 그러면 이렇게 병원에 방문 안 하고 그냥 자기가 혼자서 이렇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있나요? 그런 건 잘 쉽지는 않죠. 근데 이제 한쪽 코막힘? 이제 코막힘을 주로 증상을 호소해요. 비중격이 심한 사람. 근데 이제 코막힘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어느 정도 인지하게 되고 한쪽 코막힘이 심하든지. 그리고 이제 주로는 이제 아까 비염 수술은 주로 알레르기 비염일 때 이제 치료 목적으로 이제 많이 하는데 주로 자기 알레르기 비염은 자기가 좀 많이 알아요. 가려움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코막힘 콧물도 많고 이제 그게 이제 알레르기가 많이 진행을 하면 이제 코막힘으로 가죠. 그러니까 원래는 알레르기 비염은 이제 약물 치료가 해야 되는 게 이제 맞는 거예요. 초기 치료는 이제 약만 잘 먹고 환경적으로 뭐 이렇게 노출만 잘 안 되면 좋아지는데 너무 이제 방치하니까 안에 그 점막이 너무 뚱뚱해지는 거죠. 그러면 그 수술하고 나서 혹시 다시 코막힘이 생기거나 재발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나요? 그러니까 만곡증은 교정이 잘 되면 다시 오시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합의각기 아까 말한 축소는 비염이 그 알레르기 비염을 계속 노출된다면 뭐 그래서 뭐 한 5년, 10년이 더 흐른다면 다시 좀 더 커지게 하죠. 그럼 또 수술을 할 수가 있어요? 또 할 수도 있죠. 그렇다고 해서 처음부터 많이 자르면 좋냐?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면 그 합의각기라는 거는 정상 조직이기 때문에 과한 부분만 잘라야지 너무 미리부터 많이 잘라놓는다고 해서 나아지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많이 자를 때도 부작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합의각 축소는 이제 적당량만 한다는 게 문제에서. 비염 수술이랑 축농증 수술은 다른 거죠? 좀 다르죠. 축농증은 이제 정확하게는 이제 부비동염. 그 비염은 주로 비강. 코 안에 이제 속을 얘기하는 이제 비강의 염증을 비염이라고 얘기해요. 크게 나눠서는 이제 급성이랑 만성이 있는데 급성 비염은 감기죠, 감기. 그리고 만성 비염은 이제 알레르기 비염. 코 안은 또 이제 비강뿐만 아니라 밑에는 이제 부비동이라고 있어요. 주로 이제 뼈 안에 이제 공기가 차 있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염증이 생기는 게 부비동염. 그로 인해서 이제 코가 이제 농이 많이 나오는 건 이제 축농증. 근데 이제 부비동염을 이제 축농증이라고 혼용해서 얘기하긴 하는데 조금은 다른 개념으로 보죠. 그거는 그런 알레르기 비염보다는 이제 세균성 감염, 박테리아나 이제 바이러스 이런 감염에 의한 그 염증이라고 보죠. 비염 수술 받을 때 CT 촬영을 꼭 해야 되나요? 비염은 꼭 CT 촬영할 필요는 없어요. 아까 말한 제가 보는 이런 비경이나 이런 진찰물로 충분히 진단이 되고 뭐 그렇게 코 구멍에서 멀리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다 가능은 한데 부비동염은 좀 다르죠. 부비동염은 거의 CT 촬영을 해야 보이는 부분이니까 부비동염은 CT 촬영을 하죠. 저는 이제 코 재수술 지금 생각 중인데 붓기나 출혈 뭐 이런 게 되게 심한가요? 제가 만약 하게 된다면? 다른 첫 수술과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재수술이라고 해도 어쨌든 코라는 부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코 부분을 넘어가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붓기가 아주 심하지는 않죠. 그럼 지금 제가 사용했던 그런 재료를 다시 쓸 수 있어요? 이전에 썼던 귀염고는 다시 쓸 수 있어요. 여기 들어있는 거요? 그건 당연히 다시 쓸 추가로 수 더 이렇게 빼서 추가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비중격은 어쨌든 더 높이게 해야 되는 거니까 비중격은 조금은 써야 되고 기존의 귀염골도 쓰고 더 많이 높이고 싶으면 반대쪽 귀염골도 또 쓰고 진짜요? 그렇게 되죠. 그러면 저한테는 그런 연골이 썼으니까 이걸 쓰는 게 제일 나을까요? 이제 주로는 이제 재료는 크게 나눠서 이제 콧등이랑 코끝 재료로 나누거든요. 콧등에는 이제 인공보형물을 써도 된다고 보는 거죠. 이제 코끝은 인공보형물을 쓰지는 말라고는 돼 있어요. 그래서 인공보형물 아닌 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연골. 제일 흔하게 쓰는 거는 이제 비중격, 귀염골 이 두 가지가 있죠. 그리고 제가 인터넷 막 봤더니 자가늑 연골로 코 수술하는 방법이 그게 뭐 위험하진 않아요? 위험하지는 않죠.
그 여기 있는 뼈. 물론 여기 이제 네. 갈비뼈가 다 뼈로 되어 있는 건 아니고 일부분은 앞부분은 이제 연골이 되어 있거든요. 아, 약간 말랑말랑. 네, 이제 훨씬 더 단단한 연골이죠. 이런 비중격이랑 이제 귀연골과는 차원이 조금 다르고 좀 더 견고하고 더 크기도 하고. 그러니까는 심하게 짧은 사람 이런 코는 이제 그런 걸로 하면 훨씬 좋죠. 아, 코가 짧은 사람이요? 네, 여기가 좀 짧아가지고 뭐 들창코가 심하다든지 그다음에 재수술에 가가지고 이런 재수술 말고 네. 비중격도 이미 썼고 귀연골도 썼는데도 해결이 안 됐다. 그런 사람은 이제 부경골로 해야 되죠. 그 대충 흉터 이런 거. 네, 흉터가 있긴 하지만 이제 훨씬 더 견고하고 훨씬 더 효과를 많이 낼 수 있는 방법이긴 하죠. 흉터가 조금 있는다는 건 이 단점이긴 하고 수술 시간이 좀 더 걸리는 단점이긴 한데 좋은 방법이에요. 그럼 수술 시간이랑 회복 기간 뭐 이런 거 어느 정도 걸려요? 수술 시간은 보통 일반적인 코 수술은 1시간 반 정도. 재수술은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해요. 근데 내경골 쓰는 거는 3시간. 그래서 한 3시간 반 정도 얘기하죠. 요즘 트렌드, 코 모양 트렌드가 어떤지 궁금해요. 요즘 트렌드는 어쨌든 자연스러움을 추구하죠. 어쨌든 간에. 그게 이제 어떤 라인이든 간에 얼굴에 어울리는. 옛날에는 뭐 코만 하면은 뭐 사람이 확 달라지고 이뻐질 줄 알았지만 코가 어느 정도 그런 완전히 달라지게 할 수 있는 얼굴형은 그런 몇몇에 국한되고 이제 남의 코가 높다고 이쁘다고 해서 그거 따라가다가는 너무 이제 티가 나고 안 이쁘게 되니까 요즘은 그냥 그게 얼굴에 맞춘다고 얘기하고 자연스럽게 뭐 이런 걸로 하죠. 비염 수술이 그 보험이 가능한 거 맞나요? 그렇죠. 비용 수술은 일반적으로 건강보험은 가능하고 또 어떤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는 이제 실비 보험 적용도 가능하죠. 그럼 보통 거의 비염 수술 하면서 미용적인 것도 같이 다 하겠네요. 네, 그런 게 원하시는 분이 요즘 그렇죠.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아까 말한 것처럼 심한 알러지 비염에 의한 비후성 비염이 있거나 망곡증이 있거나 혹은 요즘 뭐 비밸브 협착이라 그래서 좀 더 망곡증이 심해지거나 아니면 외비 망곡으로 이렇게 코 숨쉬는 구멍이 많이 좁아진 뭐 이런 데 해당하면 이제 실비보험 적용이나 정관보험 적용. 감사해요. 네. 상담을 다 했고요. 진짜 코수술 하고 싶다. 약간 이 비중격 망곡증 그게 있다고 해서 같이 코수술이랑 같이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수술은 연골이 들어가도 상관이 없고 여기는 뭐 실리콘을 넣어도 된다고 하니까 저는 여기가 조금 더 높았으면 좋겠어요. 여기 모양은 괜찮거든요, 나름. 일단 지금 살을 좀 빼야 되는데 상담 받고 나니까 빨리 재수술을 하고 싶네요. 코가 그래도 못난 코는 아니에요. 이렇게 원장님이 너무너무 친절하십니다. 좋았어. 일단은 집에 가서 고민을 해봐야겠어요. 그럼 안녕.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아는 한에서 답변을 달아드릴게요.